제가 예전에 무슨 비디오였지? 뭐 금수저, 흙수저 이런 비디오일 수도 있고, 뭐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얘기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얘기는 따로 안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비디오일 수도 있는데, 그 단순히 그냥 부모님의 재력이 뭐 자식의 성공, 뭐 자식이 돈을 많이 버는 거에 이제 도움이 된다는 기보다는 이제 그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생활 자세라던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자세들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아마 제가 어르신한테 들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이것도 이제 그분도 당연히 그 분의 윗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제 사람은 이제 뭐 당연히 지금 현재 사회에서 누구나 가장 객관적으로 존경하는 가치가 돈이기 때문에 돈이라는 개념에서 얘기를 하면은 뭐 그분은 성공이라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나이별에 따라 과연 네가 어떻게 해야지 이제 뭐 성공을 할 거냐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어떻게 해야 그 나이 때 돈을 버냐. 이제 저는 그때부터 이게 되게 가슴에 와닿았던 얘기고, 이제 나이가 저도 이제 많아지면서부터 아 정말 그렇게 돼가고 있구나를 사실은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했던 얘기는 당연히 저한테 하셨던 얘기는 존칭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는 당연히 그 시대상에 맞는 얘기였죠. 뭐 예를 드신 것도 그 시대상에 맞는 거였고, 근데 결과적으로 요즘 와 생각해 보면은 그 말이 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미는 똑같아요. 그냥 지금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똑같은 일을 다른 형태로 하고 있을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서 그냥 대충 적어놔 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보통 뭐 사회에 나오게 되는 게 20대 중반 후반이 대부분,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20대 때, 30대 때는 무조건 몸으로 뛰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컴퓨터 직종 이런 게 없으니까 가서 뭐 손님을 만나고 다녀야 되든, 내가 바이어라면 아니면 뭐 고객이 오면은 고객한테 열심히 하는 거든 남들보다 이제 더 해라. 그게 전부였어요, 사실은. 그냥 네가 남들보다 두 배 빨리 걷고 두 배 빨리 뛰면은 세일스도 두 배 빨리 두 배 많이 하는 거다. 뭐 이런 개념. 그래서 20대 30대는 그냥 몸으로 뛰어라였어요. 몸으로. 그리고 이제 30대 중반에서 40대가 넘어갈 때는 이제 그 몸으로 뛰면서 배운 게 있잖아요. 당연히 어떤 조직에 속해서 배울 테니까 그거를 가져다가 그게 너의 노하우고 그거를 가져와서 너만의 것을 만들면 된다예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카피캣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한 30대 중반, 40대쯤에 이제 그 뭐랄까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배운 것들, 회사에서 있던 그 회사의 고객을 가져 나와서 시작을 하든 그 비슷한 걸로 시작을 하든 어쨌든 간에 자기가 다른 회사에 있으면서 쌓아왔던 걸 기반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안 그러신 분들보다는 좀 더 살아남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벌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20대 30대 때는 내가 다 뛰고 위에 놈이 다 처먹고, 30대 40대 때는 이제 드디어 내가 그 충분히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을 갖췄으니까, 그게 다른 사람의 신뢰일 수도 있고 내가 나이를 먹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않는 걸 수도 있고 순전히 내가 그 비즈니스를 파악한 걸 수도 있고, 그럼 그걸 가져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그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사람이 가장 활발할 때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가 가장 사람들이 열심히 살 수 있고 활발할 때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그때까지 충분히 돈을 벌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엔 돈으로 돈을 벌어라. 건물주의 얘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당연히 이제 그 나이 때 뭘 해야 될 거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제가 내포가 돼 있던 의미를 제가 몰랐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원래부터 이제 제가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신 분도 그 내포까지 몰랐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빈 구멍들이 요즘 많이 채워지고 있었어요. 일단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이게 예전에는 이런 방식이었고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다시 20대, 30대 때를 얘기를 해볼게요. 20대, 30대 때 무조건 몸으로 뛰어라 해요. 몸으로. 근데 그게 저는 예전에 만든 비디오랑 비슷하게 약간 다른 방향으로 생각이 돼요, 요즘은. 왜냐면 요즘 세대는 몸으로 떼는 세대는 아니거든요. 사무직도 많고 저처럼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띠작띠작하고 머리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브레인이야. 우리는 몸으로 뛰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몸으로 뛰라는 거의 의미가 뭐였냐고 생각하냐면 일을 배우라 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을 배울 때 내가 더 많은 일을 배울 수 있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가 지금 하는 일을 잘해서 더 많은 일을 떠안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계속. 아니면 이거 잘해서 밑사람한테 주고 나는 더 큰 일하고 큰 일하고 큰 일하고. 그럼 일을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일을 배우기 위해서는 제가 회사에 유용한 사람이 돼야만 돼요. 일을 하나 던져줬어요. 이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해. 평생 이 일만 잡고 있어. 남들이 계속 뒷바라지 해줘야 돼. 그럼 누가 나한테 더 많은 일을 주겠어요? 그러면 제가 회사에서 그러고 10년은 있어도 내가 아는 건 요만큼? 그에 비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계속 일을 더 잘해서 뭐 이제 10년 뒤에 아는 거는 이만큼.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유용하다는 걸 증명을 했고, 그 유용하다는 걸 증명해서 어찌 보면은 약간은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가성비가 안 좋게 회사 다닐 수는 있어요. 이유. 내가 아무리 깽판을 치고 있고 잘리지만 않으면 잘 안 자르더라고요. 한국 회사들은. 뭐 여기도 뭐 반드시 잘 자르진 않아요. 좀 더 잘 자르는 것 뿐이지. 근데 잘리지 않을 정도에서 효율은 좀 떨어지지만 대강 줄타기 하고 있고, 나는 그래도 이제 최저임금 정도를 받고 있어.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얘가 하는 일에 비해 2배가 미친데 쟤는 나보다 봉급을 2배 이상 받진 않아. 어쨌든 간에. 그럼 저는 내가 하는 노력에 비해서는 그 순수하게 돈을 받아야 하는 것만으로는 일단은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성장을 안 하기 때문에 10년, 15년 뒤에 내가 딴 거를 크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일단 그 뭐 10년, 15년 거기서 내가 이제 그냥 가성비로 뺄 수 있는 건 다 뺐고, 그 뒤에는 대책이 없거나 대책이 있어도 이제 노후가 편한 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하셨던 말씀은 유용해져라. 유용해져서, 그러니까 그 네가 속한 조직에 유용한 존재가 되고, 그 유용한 존재가 돼서 더 많은 거를 배워라. 네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네가 네 부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실히 파악이 될 정도로 올라가라. 그 미생 그 드라마 미생 만화만 봐도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만의 뭐 무역회사를 세우잖아요. 결국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 무역을 거기서 배웠고 나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무역을 할 뿐이라는 거. 그 대신 이제 자기는 자기 소유니까 아무래도 이제 성공할 경우죠. 성공할 경우에 당연히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더 많은 이제 돈을 챙길 수 있다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용해지란 얘기구나. 유용해져서 많은 거를 배우란 얘기구나. 그 어떤 분야를 확실히 도는지 알고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얘는 이 일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믿음을 나한테 주려면은 내가 그만큼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뭐 15년이든 그 사이 안에 결판을 봐야 되려면 유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 전에 이제 전혀 얘기를 못 들었던 거는, 그럼 과연 20대 중반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어찌 보면은 생각보다 의미가 적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주변에 굉장히 많이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그게 반드시 학력하고 관련이 있지가 않았어요. 근데 당연히 학벌이 좋고 학력이 좋고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 20대 때 이때 좀 더 좋은 회사에서 많은 거를 배우고 성장할 기회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지만 만약에 내가 학력, 학벌 뭐 이런 게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충분히 20대 중반부터 일을 배워가면서 어느 분야든 간에 그거를 키워서 나만의 것을 만들어서 사업을 낼 수는 있다. 실제 자영업자였고 성공하신 분들이 반드시 대기업 출신, 뭐 반드시 뭐 명문대 출신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거는 그렇게 덜 중요할 수는 있지만,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공부도 잘했고 뭐 좋은 학교도 나왔고, 아니면 공부를 좀 더 제대로 했고 내 전공을 확실히 배웠고, 그래서 일을 시작할 때 남들보다 1년, 2년 정도를 앞서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남들보다 계속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부분은 의미는 그 정도는 또 있겠구나. 전혀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는, 그게 참 애매하게 말 잘해야 되는데, 행복은 반드시 성적순은 아니에요. 근데 성적이 행복에 기여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뭐 당연히 스트레스를 못 버텨갖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있지만, 뭐 어쨌든 간에 뭐든 간에 사회에서 인정하는 가치를 조금이라도 따놓으면 내가 딴 걸 할 때 편한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앞에 거는 좀 덜 중요하지만 그 부분도 있구나 생각을 했고, 20대 30대는 유용한 사람이 되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이 이제 30대 40대 이제 그때 얘기였어요. 그럼 이제는 제가 들었던 얘기는 네가 하던 거 그대로 갖고 나와서 그대로 베껴갖고 그 고객까지 또 하면 된다 라고 했던 얘기거든요. 이제 제가 컴퓨터 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을 상대로 하고 무슨 뭐 고객을 직접 보는 그런 업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적용은 되진 않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제가 배우면서 익혔던 이제 기술들이 있어요. 제가 뭐 컴퓨터 그래픽 쪽에 가면은 저는 아직도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오래 했고 제대로 했고, 뭐 그 외에 일반 프로그래밍을 들어가도 내가 그래도 웬만한 사람보단 잘할 수 있다. 뭐 내가 세상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한다 라는 개념이 있고, 내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내 기술 숙련기를 어찌 보면은 저는 남이 나한테 돈을 준 거죠. 저는 돈을 받으면서 그걸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아, 내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고 내가 뭐든 할 수 있구나, 내가 외주를 받아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아, 그럼 배운 거를 그대로 이용해서 해먹는 거고, 당연히 나는 다른 회사들에서 이제 제가 봉급을 받을 때는 그 회사는 당연히 회사가 망할 거에 대한 위험도 부담해야 됐고, 그리고 저보다 효율이 안 나오는 사람들의 봉급도 어쨌든 챙겨줘야 됐고, 그 사람들한테 가성비가 좋게. 그래서 저한테 떨어지는 게 당연히 퍼센트로는 적을 수밖에 없었지만, 제 사업을 하면서부터 퍼센트가 저한테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점점.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이거를 통해서 돈을 모으라는 말씀이 이거였구나 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당연히 모든 사업이 제조업 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아니면 뭐 물건이 현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대로 베껴서 하라라는 거였고, 어찌 보면은 그때는 분명한 고객층이 있었으니까, 고객을 잡아서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더 돈을 버는 확신이라도 있었지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고객이 확실히 있다고 보긴 어렵죠. 제가 외주를 받아오는 회사가 내가 기존에 내가 일하던 회사가 아닌 이상은. 허나 저희는 물건을 파는 직종이 또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재고를 쌓음으로 인해서 그런 위험 부담을 할 게 적어지는 거죠. 저의 위험 부담은 유일하게 고객이 끊기고 그때부터 돈을 못 번다지, 고객이 끊기는 순간 내가 이 재고가 몇억 어치가 날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면서, 세상은 바뀌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배운 도덕질로 돈을 벌어라는 건 똑같구나. 그럼 이제 보통 흔히들 하는 이제 끝판왕은 이제 뭐 건물주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돈을 벌고 이제 돈이 조금 더 뭐 당연히 주니어 때보다는 많이 버니까 저축이 늘면서 이제 재테크를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축을 할 수도 있고 주식을 좀 할 수도 있고 땅을 살 수도 있는 거며, 뭐 건물주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이게 어찌 보면은 약간은 은퇴의 개념을 이제 준비하는 거기도 하고, 뭐, 뭐 은퇴할 때 뭐 돈을 한 달에 얼마 쓰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제가 은퇴해서 편하겠죠. 사고가 나더라도 좀 대비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돈으로 돈을 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내가 가진 기술을 쓸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어차피 내가 나이가 50살 먹고 60살에 가면은 남들보다 느려지고 나보다 훨씬 뛰어나게 잘하는 애들이 있을 거고, 나는 내가 봤던 것보다 줄이면서 그 일을 하기에는 체력도 딸리고 가성비가 안 맞을 수 있다. 그럼 그땐 차라리, 아, 일을 관두고 이제 남은 이제 돈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냐, 그거를 고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돈을 번다라는 얘기는 말이 되는데, 이때 30대 40대 때 왕창 돈을 벌어놨으면 이미 볼륨 자체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10%씩만 붙여가다 보면 엄청난 이윤이 남는 거죠. 근데 내가 그것보다 돈이 10분의 1이 밖에 안 돼. 그러면 아무리 벌려봐야 그 돈을 따라잡기는 어렵다는 거고, 큰 돈은 못 만든다는 얘기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이게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이 내가 사는 거를 단기로 보냐 장기로 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단기적으로 지금 좋고 행복하고 편하고 이런 걸 찾으려면은 이 앞에 막 구르면서 배우면서 남한테 유용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나한테 이득이 아니라 내 이득이 좀 별로 많지 않은데 생각보다 가성비가 안 좋은데 남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유용한 존재가 되고 내가 약간 좀 당하는 느낌. 그거를 10년, 15년을 버텨야 되고 아니면 뭐 5년, 10년을 버텨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온갖 비즈니스 하면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거를 또 몇 년을 감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과연 해야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이 가장 나약하고 이제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뭔가를 돌려갖고 내 뭔가를 바꿀 수 없을 때가 사실은 노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내가 젊은 애들하고 경쟁해서도 안 되고 그럼 이제 내가 몸도 안 좋아지고 몸도 이제 건강도 예전만 하지 못하고 남도 뭐 느리고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버틸 수 있는 거는 이제 돈을 쌓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내가 이 어찌 보면 되게 지루한 앞으로의 한 30년 40년을 한 게임 스탯 찍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30년 동안 하고 있는 건데 레벨 올리면서 그거를 할 거냐 아니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지금 하다가 아이온 나왔네 아이온으로 옮기고 불소 나왔네 불소로 옮기고 이럴 거냐라는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래봐야 결과적으로는 리니지 처음부터 한 사람들 지금 아직도 돈 되게 많듯이 아이템을 또 엄청 벌듯이 그런 개념이 아닐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되게 롱런으로 가는 법을 말씀을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찌 보면은 인생의 어느 한 부분에서도 사람이 비굴하지 않을 수 있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으니까 남한테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알려주신 게 아닐까 그래 죄송합니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전 비디오에서 말했던 그 다양한 얘기들 뭐 헬조선 얘기도 있었고 뭐 기타 등등 얘기들에 이제 제가 했던 말들과 이제 요 분한테 들었던 말 예전에 이게 이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제 가치관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게. 그래서 뭐 저축을 하라 그러고 아니면 이 돈을 뭐 아껴갖고 뭐를 하라 그러면 가끔 이제 트위터에서 약간 좀 어그로 형식이기도 한 것 같고 그냥 노인님들 꼰대질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 지금 커피 한 잔에 그 뭐라 그러지 한 잔 마시는 게 자기한테 더 좋고 난 그걸 누릴 거다 뭐 나이 먹으면 못 누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봤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밟아 나갔을 때 내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당장 일단 편한 거를 가지자라는 개념도 있는 것 같고 그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얘기 또 있어요. 젊을 때 여행을 많이 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정말 여행을 좋아서 가는 사람은 예외고 어차피 내가 늙어서는 몸이 아프고 이래서 여행을 못 다닐 테니까 젊을 때 가야 된다라 그러면서 이제 젊을 때 이제 뭐 여행 가는 건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심하게 과도하게 가면서 이제 한 커리어 이제를 못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무슨 사람도 좀 보기도 했고 주변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그거 아까 말했듯이 그거거든요. 늙으면 몸이 약해서 여행을 못 다니니까 지금 여행을 다니고 나중에 이제 뭐 그러겠다. 근데 뭐 집이 굉장히 부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상관이 없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기에 굉장히 큰 맹점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지금 그렇게 여행을 다녀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만약에 내가 커리어를 쌓는데 실패했다면 너무 심하게 해서 그 상황이 왔다면 어차피 저는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사회에서 이제 나라가 부유하지 않은 나라 그러니까 뭐 자연 환경이 좋아서 자원이 많이 나지 않는 나라들을 많이 보면은 경제가 강하지 않은 나라 뭐 한국도 경제가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나라를 보면은 생각보다 노인이 되셔갖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보여요. 그러면 그게 본인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라고 내가 좀 치근해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가 이것밖에 안 됐나 저렇게 힘들게 사셔야 하나 이거를 우리가 사회에서 책임을 못 지나 못 지니까 안 지고 있는 걸 텐데 사실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근데 본인이 그런 위치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결론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자유롭게 여행 가고 싶어 어디 가고 가지만 나중에는 그냥 한 달 생활비가 이거니까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못 먹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또 나이가 먹어서는 더 서러워진다는 거지. 내 몸도 힘들고 이런데 아 이거 하나 먹고 싶은데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약간 노후 대책이 안 되는 경우, 물론 나라가 본인이 속한 나라가 엄청나게 강대해져서 모든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면은 당연히 좋은 거지만 그거는 남한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그거를 바라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3, 40년 스탯을 찍더라도 내 손으로 뭔가를 할 수 있기 위해 이제 노력을 하는 게 이제 가성비는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내 인생을 약간 항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노인이 되면은 여행을 못 다니니까 젊을 때 간다라는 게 가정이 이제 그건 것 같아요. 뭐 올바른 가정인 건 맞는데 사실은 내가 노인이 돼서도 여행을 가면은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고 백팩 들고 다녀야 되고 힘들게 뭐 이렇게 유스 호스텔 자야 되고 이래야 된다. 왜냐면 결과적으로는 뭐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맞는 가정이에요. 대부분이 사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알부자 정도가 됐다. 뭐 재벌은 아니지만 그럼 그 상황에서 제가 여행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VIP 여행이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개념이 뭐냐면 어느 여행지에 내리면 여행사에서 이제 한 사람이 차를 들고 나와서 같이 여행 간 사람, 그 가족들이죠 보통. 그 가족들만 태우고 보통 관광하는 코스를 다 보여주고 숙소 다 재워주고 밥 다 이렇게 레스토랑 데려가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너네는 나는 여기서 이런 거 보고 싶으니까 그거에 맞게 일정을 짜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맞는 일정, 그 사람의 뭐 움직이는 게 불편하든 뭐하든 그걸 다 배려해서 그쪽에 다 알아 책임져주는. 물론 당연히 패키지 여행, 뭐 배낭 패키지 이런 것보다 비싸죠. 비싸요. 근데 돈이 있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렇게 갈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행을 갈 때마다 사람은 다 똑같이 살고 각 나라에 안 좋은 점이 너무 많이 보여서 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 돈 내면서 왜 그런 걸 보러 가야 되지 이런 생각도 있는데 뭐 갈 땐 잘 놀지만 계획을 안 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어요. 아, 젊을 때 좀 더 여행을 가야 하는 건가? 나중에 내가 늙어서라도 어딜 가고 싶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이제 그러면서 든 생각이 차라리 그 스탯 한 40년 찍어서 차라리 그때까지 여행을 갈 때 내가 여행을 뭐 가봐야 1년에 100번을 갈 것도 아니고 한 나라 10군데 간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VIP 여행으로 10군데를 갈 수 있을 정도 최대 10군데라고 가정하고 그럼 그 정도에 되는 이제 재력을 그냥 모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망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물론 그 재력을 모았냐라고 물어보면은 모으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비디오는 어차피 얘기로 많이 새고 그랬는데 중요한 얘기는 그거였어요. 나이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있다. 20대, 30대 때는 열심히 배우고 남한테 유용해진다. 남한테 유용해져서 더 배운다. 그리고 30대, 40대 때는 나만의 것, 배운 걸 도둑질로 이제 내 가성비를 높여서 돈을 많이 쌓고 그 다음엔 이제 돈으로 벌면서 편하게 살자, 비굴하지 않게 살자라는 게 제가 들었던 이제 올바르게 이제 삶을 마무리하는 법? 그 방법인데 제가 들었던 방법 중에는 가장 안전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안전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길을 많이 따라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저는 언제나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이런 욕망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도 이제 따로 별도 회사 외에 별도로 이런저런 일을 다양하게 했고 그걸로 당연히 1억 천금 못 벌었지만 또 그걸로 저는 많은 도둑질을 배웠죠. 뭐가 어떻게 도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회사를 딱 차리는 순간에 저는 이미 회사 회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그래서 되게 편했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안전빵이었다.
물론 저희 쪽 분야에서는 20대 때 스타트업 해갖고 성공해서 한 방에 끝판왕이 되는 법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에 모든 거를 투자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안전빵으로 가면서 이제 이쪽을 약간씩 맛을 볼 거냐? 이 차인데 저는 기본은 안전빵,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뭔가 새로운 거 시도해보기, 그러다가 이 정도 위험이면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제 거를 시작한 거죠. 그렇게 보면은 요즘 사회에서 많은 얘기가 많이 돌거든요. 이제 뭐 건물주를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그 위치에 가도 그럴 거예요. 나도 그렇게 돈을 벌어서 건물로 돈을 벌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나이 들어서 뭐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싸울 건데. 그래서 그냥 내가 남들보다 뒤쳐 있으니까 당연하죠. 남들은 나보다 40년을 오래 살았는데 뭐 50년 더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욕하고 그 사람들이 없어지면 나한테 떨어질 게 많다라는 이 개념보다는 그냥 과거에 사람들이 산 거를 보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고 그러면 이게 그렇게 살아온 과정이 많고 그러면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현대 상황에서 안 맞는 것들은 내가 고쳐가면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야지, 이걸 단순하게 그냥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남이 가졌다고 해서 그거를 욕하는 거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다양한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리시다면 유용한 사람이 되시고요. 나이가 드셨다면 도둑질로 돈 버시고요. 돈 많이 있으시면 이제 돈으로 돈을 버세요 라는 말을 해야겠네요. 예, 포포였습니다.